네, 방향성이 살짝 부재했습니다. 하지만 전약 후 강의 패턴을 좀 보여줬던 뉴욕 증시가 되겠는데요. 오늘 금요일장 앞두고 이런 뉴욕 증시의 흐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연결고리 주제부터 우선 공개하겠습니다. 실적 우려 감대, 100bp 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약 후강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보다는 금리 인상 이쪽을 좀 더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장님 우선은 실적 우려감부터 좀 잡아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실적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일이었었는데 은행주들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었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시작 자체가 미국 시장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대손 준비금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일시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11억 달러 정도의 신용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순이익에 대한 부분의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신뢰 악화 그리고 기타 요인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사주 관련돼서도 매입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JP모건이 마이너스 한 5%가 넘게까지 하락을 하게 됐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이와 같이 이제 실적을 발표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컨센서스를 모두 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뭐 웰스파고라든지 아니면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 종목들도 역시나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CFR에서는 이제 은행 실적이 전체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잣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다른 기업들의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번은 험악한 분위기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미국 기업 실적 관련돼서 늘 언제나 긍정적인 이제 관점을 많이 가져갔던 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관련돼서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보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한 이 대손 충당금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될 텐데 7월 말까지 실적 관련돼서 많은 부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악재였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전망했을 때 좀 더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썼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장 초반에 좀 부담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좀 씁쓸한 내용이 되겠지만 장 후반에 보여줬던 이 100bp와 관련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CPI 발표되고 이제 시장에서 100bp 금리 인상 관련돼서 상당히 목소리가 커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패드워치에서 100bp 인상 관련돼서도 80% 정도의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만큼 상당히 100bp 인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였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내 주셨던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밸런스에서 미국의 6월 CPI 인플레이션이 연간 9%를 돌파를 하게 됐고 이러한 인플레이션 가속 속에서 미 연준은 현재 이상으로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IB 중에서는 노무라 홀딩스가 처음으로 100bp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을 했다라고 추가적인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75bp 인상 관련돼서 거의 확장적으로 받아들였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만약 100bp 인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추가적인 증시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처음에 시장의 영향을 많이 안 좋게 만들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연준 인사들이 지금 100bp 인상 관련돼서
돼서 거론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라는 이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지게 되고 이 주가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이사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75bp가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 시장은 약간 앞서갔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100bp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너무나 성급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00bp 이상이 CPI 하나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단행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의 이제 여지는 남겨뒀던 점이 있었었는데 7월 회의 전에 소매 판매하고 주택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더 큰 폭의 인상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라고 100bp 인상 관련돼서도 아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앞에 75bp가 확정적이다라는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실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여기에 한 명의 연준 이사가 더욱더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75bp의 금리 인상이 더욱더 힘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의 총재였었는데 이용계 기자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회의에서 50bp에서 75bp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봐왔었었는데 자기 자신 역시도 75bp 금리 인상 관련돼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임스 블러드 연준 이사가 여기에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아직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임대료에 대한 상승이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경기 침체 관련돼서는 고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준 이사들이 지금 현재는 75bp가 거의 확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시장에서도 100bp 금리 인상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곳에서 다소 사그러지게 되면서 CME 패드워치도 연준의 7월 회의의 금리 100bp 인상의 가능성이 80%에서 44%까지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더 이상 빠지는 것은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제 이 실적이 어떻게 향후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 테슬라하고 넷플릭스를 이제 필두로 해서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그 외에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여타의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 75도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0bp 얘기가 잠깐 또 나오면서 오히려 75에 안심을 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다우 지수가 밀렸었고 나스닥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반도체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게 나와줬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기술주에서 뭐 유일하게 오른 섹터가 반도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TSMC가 전일 대만 증시에서 장중에 실적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컨센서스를 모두 다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2분기 실적까지는 뭐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다 실적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뭐 TSMC도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부분에서 기존의 업체들하고는 상당히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분기 가이던스를 지금 제시를 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제시된 가이던스 대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됐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 관련돼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관련돼서 선도 업체인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뭐 재고 조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황 관련돼서 상당히 우려감이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과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이제 파운드리 업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한 6%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퀄컴은 한 4% 그리고 엔비디아가 한 1.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어제 섹터 중에서 반도체 섹터가 눈에 띄게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네, 비메모리 쪽에서 DB하이텍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력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매력 포인트는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반영된 우려가 이번 TSMC 실적으로 조금은 이제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었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후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TSMC가 이러한 이제 이 업황 전망을 했다는 것이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을 조금은 경감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설계 사업 부분 관련돼서 물적 분할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계속적으로 시장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물량 부담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 장 마감한 이후에 금융위에서 발표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 물적 분할 시의 주주 보호 방안 강화를 이제 더욱더 우리가 실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물적 분할을 하게 될 때 반대하는 주주 관련돼서는 매수 청구를 꼭 받게 하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이 신규 회사 관련돼서도 신규 상장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관련돼서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금융위에서 조금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계속적으로 악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었는데 조금은 이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DB하이텍 진입 시점은 뭐 그렇게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요.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높게는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조금 많이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목적에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46,000원에서 47,000원권까지 가게 되면은 한 번 정도 물량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B하이텍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TSMC 호실적과 과도한 하락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업황 분위기를 반영해서 DB하이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